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스포츠 윤리 강의의 방선영입니다. 스포츠 윤리 선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면요. 고등학교 정도의 윤리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된 양상들을 보면 해마다 비슷한 맥락, 이거는 꼭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나와요. 그중에서 가장 좀 어렵게 나오는 기출의 유형은 뭐냐면 학자 이름이 나오고 그 주장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스포츠 윤리에서는 가장 어려운 정도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중요한 내용들은 해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 초창기 스포츠 지도사 그 기출이 되고 시험을 보면서 초창기에는 이 과목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쉬웠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윤리 역시도 예년에 비해서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최근 기출 문제부터 역으로 풀어가세요. 시간의 여유가 있으시면 전체 다 풀어보실 것을 당연히 권해드리고요. 근데 나는 좀 시간이 없어, 너무 빡빡해 이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최근 문제부터 거꾸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점점 쉬워지는 거를 본인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출제된 문제들 있죠. 이 강의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올해 출제되는 기출 포인트, 기출 강의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반드시 정리하시고 학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서 스포츠와 윤리 들어가서 볼게요. 스포츠 윤리의 기초해서 도덕, 윤리, 선의 개념 이렇게 나왔죠. 스포츠 윤리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도덕, 윤리, 선 이렇게 해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스포츠 윤리 들어가서 뭐 그 외에 다른 게 하나가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분리하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도덕부터 보겠습니다. 자, 도덕은 우리 엄마들이 막 마당에서 시골 같은 데 가면 할머니들이 마당에서 자주 일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죠? 마당에서 자주 일을 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는 뭐냐면 첫 번째 나오죠.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마예요.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첫 번째 마, 당은 당위의 규범이다. 당위의 규범이 된다. 자는 어떤 자연스러운 일, 자연스러운 일에 대한 행동에 대한 규제 또는 명령이다. 그대로 순서, 교재 그대로 나와 있죠. 자연스러운 행동에 대한 규제 또는 명령이다. 주는 뭐예요? 어떤 주관적인 면이 존재한다. 뭐 어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면이 존재할 수 있다. 마지막에 일상생활에서 좋은 생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통이나 계시 이러한 것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게 도덕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막 달달달달 뭐 마땅히 여기 동그라미 치면서 우리 외우죠. 저는 그랬거든요.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로 관습적이며 개인적이다 막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치면서 외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오래 못 가고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마당에서 자주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기억하시고 이게 뭐 마당에서 자주 일한다. 이것만 계속 기억하시면 안 되고 한 번쯤은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윤리라는 개념이 나오죠. 만약에 도덕을 묻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도덕을 묻는 문제면 거의 오답 비율은 얘가 높아요. 꼭 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윤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높다라고 하는 것. 윤리를 물어봐요. 그러면 오답의 비율이 도덕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윤리는 윤리 그거 마. 역시 똑같아요. 윤리 마 그거. 이사회실. 그죠? 이사회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마는 역시 똑같아요.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얘기해요.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윤리라고 하는 건 이는 뭐예요?
어떤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측면. 이거는 순서가 좀 다르죠. 마지막에 보시면 학문적이며 이성만으로 선악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 사는 뭐냐면 여기는 일상생활에서 좋은 생활을 의미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회생활 시 해야 할 도리를 얘기해요. 사회생활. 우리 회사 가고 이런 그 안에서의 조직 있죠. 그 조직 내에서 해야 할 것. 그리고 실은 실질적인 어떤 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면이 존재한다. 주관적인 면이었다면 얘는 실질적인 면이다. 해서 얘와 얘, 도덕과 윤리의 비교는 좀 들어가서 보셔야 될 거고요. 우리는 뭐 마당에서 자주 마당에서 자주 일을 한다. 윤리, 이사회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어로 기억하시고 문장으로 기억하시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렇게 도덕, 윤리 여기까지 일단 보고 그 다음 선을 볼게요. 선은 그러면 무엇이냐? 윤리 다시 한번 교재 볼까요? 사람이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그죠? 사람이 사회생활 시 해야 할 도리, 조직 내의 도리 똑같죠? 윤리란 법과 도덕의 종합으로 볼 수 있다. 이거 하나 추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인 면, 학문적이며 이성만으로 선악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실질적인 면은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을 해서는 해야 되나 안 돼야 되나 무엇을 이루어야 되나 이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선을 볼게요. 선. 제가 방선형이잖아요. 착할선이에요. 여기서도 착할선이죠. 그렇죠? 사시. 선사실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사는 뭐예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얘기해요. 사람으로서의 도리. 의 도리. 그리고 실천 행위의 참 가치이다. 왜? 우리 진인사 대천명 막 이러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냥 연관해서 보시라고 한 거예요. 진리가 진인사 대천명 인식의 참 가치라면 선은 실천 행위의 가치예요. 실천 행위의 가치이다. 가치. 그리고 이거는 윤리와 도덕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도덕과 윤리, 선의 표현이다 라고 보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윤리와 도덕은 선의 표현이다. 진인사 대천명, 진리가 인식의 참 가치라면 선사실이었죠. 그 선 같은 경우에는 실천 행위의 가치로 볼 수 있다. 참 가치이다. 인간의 의식작용을 그 성격에 따라 지정의, 지는 아는 것, 뜻정자, 어떤 정신의 본체,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활동 이러한 것들을 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지정의 분별하여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중에 하나이다. 악은 선의 반가치로서 반대되는 가치로서 진에 대한 미에 대한 추와 같다. 진실과 거짓, 아름다움과 추한 것 이런 것 반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덕, 윤리, 선 문제가 출제가 되면 큰 맥락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들을 비교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비교해 놓지 않으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조금 맥락을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거의 해마다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굉장히 중요하죠. 해마다 나오니까. 옆에 기출 포인트 한번 보세요. 언제 출제가 됐었죠? 2006, 7, 8, 20년. 최근까지도 나왔어요. 그죠? 니은 왜 여기가 있을까? 사실 판단이 있고 가치 판단이 있어요. 근데 해마다 나오기는 하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실 판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객관적이겠죠. 그쵸? 근데 가치 판단은 뭐예요? 가치가 개입이 돼요. 내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서로 다를 수 있죠.
똑같은 가치관을 완전히 똑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 그 주관적으로 개입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가치 판단은 그런 주관적인 게 들어갈 수 있다. 개인의 가치관이 개입이 된다. 사실 판단은 명확히 참과 거짓 이렇게 딱 객관적이고 아주 증거 자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맥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교재 보시면 사실 판단, 측정을 통하여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측정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몸무게는 뭐 몇 킬로다, 뭐 60킬로다, 70킬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딱 측정할 수 있죠. 그러한 것들. 근데 사실 판단의 유의점 한번 보시면 감각기관의 한계라고 나오죠. 어떤 감각기관의 한계로 이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한계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 감각기관의 한계로 인해 그것이 반드시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실이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입견, 그리고 정보 왜곡. 그래서 정보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유의해야 된다. 베이컨의 종족우상,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실 판단의 유의점이에요. 이게 문제로 출제가 될 때 제일 쉬운 건 오히려 이런 예시로 나오는 거 있죠. 사실 판단. 뭐 1등을 했다. 어떤 대회를 나갔는데 1등을 했다. 명확한 사실이죠. 그죠?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출제가 되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오히려. 근데 어떤 유의점이 있느냐, 사실 판단의 유의점, 이 예시를 들어놓고 이것에 대한, 이 판단에 대한 유의점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사실 판단의 유의점 한번 보시고, 가치 판단 그러면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치 판단의 기준은 주관적이다. 어떤 얘기했듯이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자, 예를 들어서 나온 게 뭐예요? 내가 너보다 예쁘다. 이건 내 기준이에요. 그렇죠? 내 가치 판단이에요. 걔 같은 경우에는 지가 나보다 이쁘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 판단이니까 내 가치와 그 사람의 가치는 다르고 서로 주관적인 면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는 굉장히 정직해. 이런 것도 가치 판단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정직하지만 아니야, 네가 실체를 몰라서 그래. 그 선수는 정직하지 않아. 라고 반박할 수 있어요. 가치 판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체벌은 나쁘다. 라고 하는 거. 체벌은 물론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도 좀 논쟁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은 적당한, 진짜 적당한, 아주 적당한 뭐 체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기력에 도움을 준다. 라고 하면서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요. 아니다.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권을 무시하는 거고 위축이 되게 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이러한 것들. 뭔가 논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가치 판단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개인의 가치관이 개입된다.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 판단. 어떤 보편적 가치. 당연히 지켜야 하는 가치, 어떤 가치들이 가치가 충돌했을 때 있죠. 여기서 가치가 나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는 했을 경우 보편적인 가치가 나오잖아요. 보편적인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편적 가치를 우선해야 된다. 생명은 존중해야 된다. 생명은 소중하다. 이러한 것들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돌했을 경우. 그리고 공공의 가치, 다수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가치가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 판단에는 보편적 가치와 공공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최근의 문제에서도 기출이 됐었어요. 그만큼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하지만 틀리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스포츠 윤리의 이해에 들어가서 볼게요. 일반 윤리학과 스포츠 윤리학. 윤리학은 도덕의 기원, 발달, 본질, 규범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모두가 지켜야 할 것으로 그 타당성을 중요시한다. 스포츠 윤리학은 그럼 뭐냐? 어떤 스포츠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도덕에 대한 연구를 얘기한다. 스포츠 도덕의 원리, 스포츠와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도덕적인 질서를 연구한다. 스포츠 윤리학에서 요구되는 지식은 무엇이냐? 1번, 도덕은 상대적인 것으로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화 시대인 현대에서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도덕 원칙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 보편적인 도덕 원칙. 2번, 스포츠가 다른 생활 분야를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스포츠 윤리학이 좀 필요로 한다. 그러한 지식들이 필요하다. 우리 왜 한창 뭐 문제가 늘 되죠. 자연을 너무 훼손하면서 스포츠가 발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다른 생활 분야, 예를 들어 골프장의 농약, 경기장 설립으로 인한 환경 파괴,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3번, 지나친 스포츠 선정 가치에 대한 집착과 스포츠 정신의 변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스포츠 정신은 뭐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뭐 너무나 승부 이기기 위해서만 하는 그러한 스포츠 정신의 변질 들 수 있고요. 이와 따라서 이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스포츠 윤리가 요구되는 이유 역시 비슷한데요. 여기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비슷한 맥락이에요. 스포츠 윤리가 요구되는 이유. 그냥 간단하게 써 넣으세요. 요구되는 이유. 첫 번째, 스포츠가 거대한 규모로 국민 생활 도덕에 영향을 준다. 스포츠라고 하는 건 전 세계를 하나로 묶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어떤 거대한 규모로서 국민 생활 도덕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 두 번째, 스포츠가 여기서 2번이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스포츠 윤리학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비슷한데 스포츠가 다른 생활 분야를 위협하는 문제. 분야를 위협. 그리고 세 번째, 스포츠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스포츠 윤리가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스포츠 윤리학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스포츠와 윤리의 관계. 스포츠는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다. 스포츠는 인간의 지혜, 윤리가 투영된 정신적 산물이다. 문화와 전통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죠. 스포츠는 인생의 축소판이자 사회의 거울이라 표현된다. 스포츠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기준에 의한 윤리 문제로 이슈화될 수 있다. 여기서 윤리 문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종종 있죠. 프로 스포츠에서도 나오는 건데 어떤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윤리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비난의 대상.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약물을 복용하는 거. 그죠? 첫 번째, 약물을 복용한다. 복용. 두 번째, 어떤 부정행위를 했을 때. 세 번째, 사람들이 많이 욕하죠? 폭력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윤리적 비난의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기출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윤리적 비난의 대상으로 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약물을 복용해서 승부를 뭐 그러니까 잠깐적으로는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정행위를 하는 것, 폭력행위를 하는 것 이러한 것들 한 번쯤 적어놓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 스포츠 도덕은 스포츠 규칙의 자발적 준수를 의미한다. 그렇죠? 스포츠 규칙의 준수는 스포츠 선수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나 3번 잘 보세요. 스포츠에서의 규칙의 자발적 준수가 도덕적 선수와 비도덕적 선수의 절대적인 구별 기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스포츠에서 규칙의 자발적 준수가 그 사람을, 그 선수 자체를 도덕적인 선수다, 비도덕적인 선수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그냥 딱 기억하세요. 이거는 만약에 이걸 모르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면 오답으로 그냥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럼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구별 기준은 아니구나. 라는 것. 4번, 스포츠에서 규칙 위반은 경기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라죠. 그죠? 규칙의 위반을 한 번도 안 하고 경기가 끝나는 경우는 없죠. 거의 없고 몰입하다 보면 경기를 규칙을 위반할 수 있는데 그런 경기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스포츠 윤리의 목적과 필요성. 목적은 일반 윤리학이 제시한 윤리적 원리와 도덕적 덕목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스포츠 참여자의 특정 행동을 권장하기 위한 도덕적 가치들의 규칙을 세우기 위함이다. 필요성. 스포츠가 산업화 세계화된 가운데 비윤리적인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위한 지침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윤리가 필요하다. 그죠? 스포츠인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하는데 좀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 기출 포인트 한번 볼게요. 최근에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에토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게 뭔지 한번 먼저 보고 다시 교재 본문 볼게요. 자, 에토스.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졌을 경우 공을 밖으로 걷어내고 부상자를 돌보는 행위는 스포츠 에토스를 준수한 것이다. 어떤 에토스적인 관점 같은 경우에는 게임 수행자의 도덕적 책임감, 윤리의식 이러한 것들을 요구해요. 그래서 게임 수행자의 도덕적인 책임감 요구, 윤리의식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특징적인 성질, 태도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처럼 반드시 왜 축구 경기 중에 상대 선수가 쓰러졌을 경우에 찬스야! 그러고 그냥 다 몰고 가는 거야. 공을 차버리고 골인시키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규칙에 어긋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쓰러졌어, 넘어졌어, 다쳤어. 얘를 보면서 공을 밖으로 걷어내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스포츠 에토스라고 해요. 그래서 규칙을 지키는 거는 에토스적인 관점은 아니고요. 이만큼 그 게임하는 사람의 도덕적인 책임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윤리의식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스포츠 에토스라고 해요. 그래서 2017년도에도 기출이 됐었고요. 최근에도 기출이 됐었습니다. 한 번쯤 정리만 해놓으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에토스라는 개념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면 예의, 기본 매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스포츠인의 윤리 보시면 정의, 체육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품성이다. 체육인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다. 체육인, 체육 및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지도자, 체육행정가, 학교 체육교사, 심판 등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체육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체육인으로서의 바른 행동, 국가 간 상명감, 협동정신, 페어플레이, 품위 유지 이러한 것들은 뭐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해도 어렵지는 않은 내용들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갖춰야 할 덕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스포츠 윤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윤리 이론 간단히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일단 교재 읽어보면 도덕적 규칙의 갈등으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 이론 지식이 필요하다. 규범 윤리 체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도덕적 규범과 행위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결과론, 목적론적 윤리 이론과 2번, 의무론적 윤리 이론이 나와 있죠. 굉장히 거의 이것도 해마다 나와요. 결과론, 어떤 목적론인지 의무론. 의무론은 정언적 추리, 도덕, 정언적 도덕 추론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아주 쉽게만 얘기하면 뭐냐면 얘네의 비교는 결과론은 과정은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가 좋으면 굿. 의무로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과정이 별로였어. 좋지,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포인트로 주세요. 자, 결과론, 목적론적 윤리 이론,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의도나 수단보다는 뭐를? 행위의 결과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 대표적인 공리주의가 결과론적 윤리 이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옳은 행위는 다수에게 행복을 주는 행위이며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러한 것들 양적 공리주의에 들어가고요. 미래 질적 공리주의,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다 공리주의, 기억하세요. 얘도 의무론이니까 기억해서 공리주의는 결과론이다. 그죠? 사례 이러한 것들 거의 문제는 스포츠 지도사 거의 모든 문제는 사례를 통해서 답을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에 제가 이렇게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예시를 머릿속으로 막 만들어 보시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사례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상대팀에게 의도적인 반칙을 하여 부상을 입힌 끝에 팀의 승리를 이뤄냈다. 자, 어떤 경기를 해요. 경기를 하는데 감독이 나한테 저 팀의 에이스를 뭐 일부러 태클을 하래. 부상을 입히래. 그러면 그게 옳지 않은 행동임을 알지만 이게 우리 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실행을 해.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이겼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좋은 행동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 목적론적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아무리 이기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의무론적, 정언적 도덕 추론에 들어갑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기서 결과론적 목적 이론의 한계점 보시면 근본적이며 보편적인 도덕 개념, 뭐 정의, 인권 이러한 것들과 모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양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 인간의 내적 동기에 소홀할 수 있다. 이 한계점도 명확히 구분해서 한번 생각하시면 그렇게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인 도덕 개념을 간과한다, 모순될 수 있다라는 것,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느냐, 양적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인간의 내적 동기에 소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 번쯤 생각하시면 좋은데 한계점은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의무론적 윤리 이론, 정언적 도덕 추론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도 결과에는 상관이 없어요. 의무나 권리 이러한 것에 초점을
두고 도덕 규범에 따라서 어떤 도덕성을 판단하는 게 의무론적 윤리론, 정언적 도덕 추론입니다. 결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도덕 규칙의 판단 기준이 된다. 행위 그 과정,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이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 도덕적 의도로 행동하였다면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도덕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도덕적인 보편성을 추구, 행위의 본질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마라, 약자를 도와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의무론적 윤리론, 정언적 도덕 추론입니다. 보편적인 도덕 원칙은 시공간을 초월하며 도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 인간에게는 가장 세련된 권위인 실천 이성, 어떤 양심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여기에 들어가고 이성, 양심에 따라 행동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천 이성, 양심이 존재한다. 사례, 예시를 들어서 심판의 잘못된 판정으로 팀이 이득을 보았지만 이를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 판정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질적으로 이런 선수들은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떤 이 심판이 잘못된, 심판도 사람이니까 잘못된 판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었어요, 쟤 때문에 나 그런 거 아니에요, 파울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의무론적 윤리이론이다 라는 거예요. 한계점 보시면 도덕 규칙이 서로 상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덕끼리, 도덕 규칙 간의 갈등 상황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의무론적 윤리이론의 한계점이에요. 도덕 규칙 간 갈등 상황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니은, 내면과 개인의 윤리에 치중하여 다수의 이익을 간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디귿, 행위가 가져올 사회의 이익과 손해를 경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한계점이 들어가요. 반드시 이 한계점 같은 경우에 결과론적 그리고 의무론적, 이것도 아까 도덕을 물어봤어요. 윤리에서 오답의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했죠. 결과론을 물어보면 윤리론에서, 의무론에서 거의 오답이 나오고요. 의무론을 물어보면 결과론에서 오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한계점 자체도 결과론적 윤리이론의 한계점인지 의무론적 윤리이론의 한계점인지 명확히 구분해 놓으시고, 하나를 완벽하게 기억하시고 결과를 중시했는지 아니면 그 행위 자체 과정을 중시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도덕 규칙 간의 상충, 그랬을 때 얘는 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의 비교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한계점까지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에서는 이 결과만을 중요했다, 뭐 의무론만을 중요했다, 결과나 행위 자체만을 중시했을 때 이거에 대한 한계점으로 어떤 또 윤리이론이 나왔는지부터 들어가서 볼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시간이니까 일단 명확하게 이건 해마다 거의 나와요. 뭐 한 해 쉬었으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골 메뉴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비교해서 보시고 사례를 머릿속으로 많이 그리는 연습 하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